이번에는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효과성과 효과성과 책무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책무성, 책임성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회가 사회복지 조직에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성이 과업의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책무성은 그 수행의 정당성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책무성이 책임성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사회복지 조직에 부여한 임무를 안수하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인데, 과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책무성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가 책무성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예산은 뭘로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세금으로 형성된 정부의 공공 재원이거나 시민들이나 기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기부된 후원금과 같은 공공 재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책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음, 사회복지기관이 책임성을 넘어서서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에서의 효과성 측정에서 일세 어려운 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 효과성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동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의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기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의 양적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반 국민들이나 특정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조 등의 공공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사회 문제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법 체계를 이해하고 의사가 인간의 신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문제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것은 조직의 역량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할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역량과 해결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는 체계적으로 조화시켜야 된다. 매치업 시켜야 된다. 이 작업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할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획가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 있는 기획가는 사례 연구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라는 사례 연구나 보고서에서 사회적, 정치적 맥락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을 해놔야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또한 세부적인 행동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이러한 접근들은 실천가들이 변화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관계와 상황들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의 효과성과 책무성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복지의 많은 재원이 공공재원, 즉 세금과 기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투철한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1970년대 말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생깁니다. 즉 사회복지 조직의 비효율성, 또 약한 경쟁력, 도덕적 해이, 공급 유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 결과 비효율이 떨어지는 비효과성, 질적 저하, 팀워크의 해체, 근시안적 기획, 그리고 낭비, 그리고 노동 불균형 등이 초래됐다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 차원에서 수행 성과와 복귀의 준수성, 또한 직원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우리가 담보로 하기 위해서 과목의 제목에도 이게 있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네, 평가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평가. 평가는 뭐가 잘 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후반부에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책무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적용에 대한 책무성입니다. 적용에 대한 책무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이 프로그램의 대상자 적용에 관한 책무성입니다. 강의 도중에 사용자 중심, 대상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적용을 할 건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책무성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책무성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도록 하며 또 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서비스 전달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전문성을 유지하고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도록 서비스 전달의 책무성도 우리가 잘 완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향에 대한 책무성입니다.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이 처음 의도한 대로 바람직한 변화가 생겼는가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쳤나,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대상자한테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대상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돼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됐나라는 책무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효율성을 갖느냐라는 책무성입니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적인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30,000원, 50,000원 들었다는 것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비용적인 효율성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 책무성입니다. 재정적 책무성. 재무회계와 관련한 집행 및 보고에 의해서 투명하게 재정 집행을 해야 된다. 투명성에 대한 책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법률적 책무성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책무성이나 계약에 의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개인 비밀 보장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동등한 기회 부여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윤리적 책무성이 되겠습니다. 윤리적 책무성. 법에 규정된 책무성이나 계약에 의한 조건들이 없는 경우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책무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책무성도 존재합니다. 이미지 책무성. 사회적 역할 가치화의 이론에 의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부당한 가치평가 절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욕구 책무성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책무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목표를 성취하는 정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를 우리가 잘 설정을 해야, 잘 설정한다는 것은 달성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계획서상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서비스의 질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모든 게 대면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질이 높다는 것은 대상자가 선호하는, 대상자가 만족하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경우 책무성을 위한 표준은 돈에 관련된 재무, 그리고 얼마만큼 이 자금을 경제적으로 잘 활용했냐는 효율성, 그리고 결과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이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나, 전략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왔는가, 결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등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자금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되겠죠. 효율성도 높아야 되고, 결과도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책무서의 확보에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 개방성, 폐쇄적 시설 운영을 탈피하고, 즉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재무, 재무회계,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가 채무성을 완수하는데 더 높은 수준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업무의 전산화를 이루는 게 더 투명성이 높아지겠죠. 더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양질성, 결과가 좋아야 되고, 효율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만족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한 예정 또는 계획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란 조직이나 기관을 전제로 하며 이 조직이나 기관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말이죠. 그곳에서 추진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서비스 또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침과 활동 체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이런 개념 간의 구별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과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조직화된, 아까 체계적이라는 단어 있었죠. 조직화된 활동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에서 심층적으로 내재된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기술이 투입되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 체계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뭘 위하여? 네, 사회복지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뭐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자원과 재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전문적 기술이 투입이 돼서 뭐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계획이 있다는 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활동이죠? 네,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체계적인 활동 집합체를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의 목적이 있고 조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기술이 적절히 투입이 돼서 전문성을 가진 기술이 적절히 투입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체계적인 활동 집합체를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커다란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네, 대상자의 뭘 향상시키기 위한 거였죠? 대상자의 기억나세요? 네네, 맞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게 사회복지의 커다란 목표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체계 이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뭔가 갖춰져 있다라는 소리죠. 이 체계 이론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적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는 복잡한 기능으로 첫째, 재원을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하고 투입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돈도 투입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도 전문적인 기술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입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겠죠.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는 아웃풋하는 과정, 투입과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체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에 더해서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난 대상자들의 변화,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겠죠. 대상자들의 변화, 즉 뭐가 도출이 돼야 되겠죠? 네,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성과를 대상자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이다. 10명이 참석했다. 근데 단 한 명도 금연을 못했다.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참여한 10명 모든 사람이 다 금연에 성공했다. 그러면 성과가 있는 거죠. 대상자들이 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로 합니다. 성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풋,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원, 또 활동 시간, 또 여러 가지 장비와 소모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원에는 자금, 보통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또 활동 시간, 그리고 장비, 소모품들이 프로그램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투입이 돼서 이걸 보통 인풋 과정, 투입 과정이라고 그런다 했죠. 인풋. 그리고 이 투입된 자금과 여러 가지 노동과 시설 장비와 소모품과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인풋이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걸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되겠죠. 직업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게 되겠고,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면 청소년 상담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물 아웃풋이 나옵니다. 아웃풋.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들이 나오죠.
수료한 사람의 숫자, 수행한 상담 시간,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등이 나오겠다. 이것으로 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성과가 있었냐, 대상자가 어떻게 변했냐, 그걸 성과, 아웃컴이라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나타난 변화. 아까 뭐 직업 훈련을 했으면은 기술이 향상이 되고, 무료 급식을 했으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했지. 청소년 상담을 했으면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대인관계 능력이 증진됐다 할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